그리고 법 제도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추심 독촉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법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도박자 분들과 도박자의 가족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내 가족들이 어느 정도까지 빚을 갚아줘야 되는지, 이 추심 독촉을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채무자 본인이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실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실 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대신 갚아주는 것들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대위 변제는 안 해주시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추심 독촉이 오시면 추심 독촉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또 가족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좀 대신 갚아주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가족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고 없습니다. 명확히 보시면 좋고요. 법적으로는 성인이 된 이상 개별 개인 주체, 독립된 개인 주체들이기 때문에 채무를 빌린 채무자, 그 계약 관계에 있던 당사자만이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가족들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는 지점을 꼭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채권 추심 과정에서 가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채권 주심에 관한 법률에서도 빚을 빌려서 빚을 갚게 하라고 하는 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가족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자의 추심에 무작정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제가 뒤에 추가적인 법령으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2000년대 후반에 계속 생겨났습니다. 채권 추심에 대한 관한 법률, 대부업법 등이 이제 생기면서 불법 추심이 명확히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빚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 채권자들이 나를 찾아와도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꼭 통지하고 나를 찾아와야 하고요. 찾아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독촉 행위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안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간다거나 나에게 이미 상해나 폭행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분들 오신다 하더라도 나의 지금의 이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빚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거나 주변 가족을 포함한 제3자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건 명백한 좀 불법이고요. 채무자와 관련된 장소, 직장이나 집이나 결혼식장과 같은 곳에서 채무에 대해 알리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모으셔서 금융감독원 불법 채권 추심으로 신고를 하시면 채권사에 이제 명백한 징계가 들어갈 거고요. 또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표시하거나 빚을 빌려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하는 것들도 명백한 불법 추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 고금리를 요구하는 것도 참 불법인데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인데요. 네. 이게 월이 아니라 연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20만 원 이상 이자를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요. 이것은 개인 간의 거래에도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폭행, 협박, 감금, 간혹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미디어에서 추심 과정에서 이렇게 무서운 분들 오셔가지고 집을 이렇게 헤집어 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두려워하시는데요. 사실 명백한 불법이고 또 밤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것 역시도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들이 법령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무작정 당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들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심 과정에서 내가 이제 불법 추심을 좀 당했다라고 하시면 금융감독원의 불법 금융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이제 금융사에서 되게 빠르게 조치를 또 취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금과 같은 이제 해당 사항들이 있을 때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만약 내가 불법 사금융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 채권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서 채무자 대리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이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각종 대리와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무자 대리 자체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좀 진행되고, 만약 이제 반환 소송과 같은 소송 등이 필요할 때면 이제 기준소득 이하면 본인 부담금 없이 또 이상이면 본인이 좀 일부 또 부담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광산구 금융복지 상담센터나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가셔서 또 도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채권 추심 관련한 신고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금융감원 전화에 전화하셔도 좋고 온라인으로 증거 제출까지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그 사채와 같이 불법 사금융 통해서 이자를 과하게 냈다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통해서 또 돌려받는 제도들 소송도 하실 수 있으니 관련 법적 지원들을 이제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